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가 사실은 제가 제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떻든 그 2020년 5월 9일 미술작품 추구권 입법 발전련 세미나를 피카다리 국제미술관 주관으로 하게 되는 감회가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던 건데, 네. 이것도 그런 갈 수 있는 방향을 또 우리 박 의원이 또 제시를 해주면 또 되게 네. 이렇게 또 이제 하게 됐습니다. 추구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2018년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그 앙드레말로 협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알게 됐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뭐 이런저런 할 때마다 이제 저작권 문제라든가 추구권에 대해서 뭐 담소는 나눴지만 이렇게까지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네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한 25회 작가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분들의 갈망이 뭐였냐면 미술계의 부조리를 없앴으면 좋겠다. 그 부조리는 단순하다. 명쾌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의 주관이 썩은 고기를 먹지 말자. 이런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그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내가 전시를 하면서 20대의 그 젊은이가 대상을 받게 돼서 그걸 프라우드를 느낀다. 이렇게 하는 답이었죠. 근데 한편으로 이게 추구권 말 자체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게 되셨습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관장 분이 피카소 이제 전시회를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저작권 문제에 자꾸 걸리더라고요. 아. 벽에 부닥치고 그림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고, 거기에 또 이제 여러 그 페널티가 그 저작권 여기에 그 한국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좀 자기들의 아무리 사업이지만 이제 영리를 위하는 건 좋지만 그게 이제 부조리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저작권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또 이제 이게 이제 뭐 저작권만을 하기 위해서는 또 결국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뭐 감정이라든가 뭐 여러 개가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다 썩어 있다는 거를 또 알게 됐고, 아무리 지금 공신력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머릿속에도 있고, 네. 주변에 탐문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든 김구현, 네. 예, ADHP, 예, 그런, 저는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이건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그 친구하고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글로벌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네. 이거를 이 친구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미술협회라든가 여러 노크를 했더라고요. 네. 했는데 이제 진행을 못하게 된 동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미술협회 장관도 거기에 이제 쉽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편이 이제 좀 뒷거래 비슷하게 이제 이게 결국은 이게 하게 되면 가입을 하게 되고 다 돈 문제가 결과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작가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금액적으로 얼마를 받아야지 얼마 빼고 돌리고 이런 문제다 보니까 이 친구도 이제 거기서 썩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10여 년을 자기 스스로 이제 해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벽에 부닥쳐서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돼서 뭐 차분히 준비를 해서 뭐 어느 정도 힘을 키우면 이제 내가 밀고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이제 국회 우리 앙대빵당 2020 코리아 때문에 국회 이제 전시를 앞두고 이제 이 입법 제한 이거를 주제를 다룬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김구현 대표님하고 우리 회장님하고 만나서 문제를 사업적 시각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왜냐면 그것도 네. 이제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한꺼번에 이걸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하면서 모임을 전국 지부 결성을 하지 또
힘없는 뭐 이렇게 약간의 저하지만 언론을 좀 이렇게 옆에 둬서 움직이게끔 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원래는 이제 포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가 잡으면 이제 경매라든가 뭐 감정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작권을 다루려고 했었는데, 먼저 이제 글로벌 저작권을 다루게 되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그 김구현이란 이 친구가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지금도 하고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벽에 부닥친 거를 제가 이제 보면 ADAGP라 그거하고 아메리칸 협회 우리 회원을 하나 묶어서 저렴하게 순수한 금액만 받아라 이렇게 돼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ADAGP 세계 글로벌 저작권자가 되면 결국은 이 사람을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떠들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글로벌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세계 시장에서는 경매에 나간다든가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ADAGP를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뭐 거기서 저작권 문제, 그 다음에 출국법 문제 뭐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는 이걸 하게 되면 이제 국내 저작권을 다뤄야 되고, 지금 이제 또 하나는 감정협회를 또 다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감정협회가 다 돈 몇십만, 하나 할 때마다 이거 몇십만 원씩 주고 하면 작가들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틀을 보고 하는 건데, 이제 전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앞서 좀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좀 개괄화시키면 이제 공모전이 써봤고, 이거에 대한 이제 욕구가 우리가 이제 2019 안땡빵땅전에서 실험적으로 작가들에게는 이제 그게 굉장히 환호가 되고 신뢰가 가는 예가 됐단 말이죠. 지금 이제 짚어주시는 게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거, 가치에 대한 개양, 이것도 이제 개혁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즘 제가 많이 이제 감정 때문에 많이 알아보고 그러면 진짜 썩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썩었다는 표현을 제가 자꾸 하면 안 되겠죠. 뭐 국모도 썩었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미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 실추하는 꼴이 돼서 그건 아니고, 네. 많이 이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도 네. 그런 게 결국은 발전에 저해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공론화해서 드러나면 더 뭔가 이제 좀 깨끗하게 갈 수 있고, 그러면 작가들도 작품을 가지고 평가받아서 그게 시장에 성공을 낼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저작권, 재판매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하게 된 계기가 그겁니다. 네. 조금 이해가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이제 막 긴급하게 뭐 마스크를 미국에 보내야 된다면요, FDA 승인을 받아야 된다. FDA라고 하는 이 리트머스 기관이 보증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작품을 개량할 수는 없지만 그런 통과 의뢰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또 합법적인 이런 이 사회 개념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최소의 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더 다른 게 맞습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제 우선은 이제 저작권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 저작권에만 등록되면 국내까지 다 통용이 되는 거니까, 이제 소급이 되네요. 다 소급이 되는 거니까, 네. 이건 재판매권이거든요. 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3회까지 이렇게 삼회? 넘어가는 것까지는 이제 로열티가 있는 걸로 아는데 4회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4, 5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그 정도만 돼도 상당히 좋고. 상당하죠. 70년이면 상당한 겁니다. 이제 네. 그 로열티 들어가는 문제 보니까 지금 저희 ADAGP 다른 사람들, 저희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로열티에 3개월 들어오는 거 보니까 지금 몇 사람 안 되는데, 뭐 몇십만 원 정도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그 자체가 우선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고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입법 과정이 이게 청원 입법 형태거든요. 전문인들이 제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이 따라붙고 이제 의원
문법이 같이 이렇게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형태인데 일단 여기 신재남 선생님도 우리 안택방장의 예, 위원장님. 예. 우연히 이렇게 다 이승근 관장님도 그렇고 또 신재남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지금 초면이 박경신 교수님이시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 뭔가 이 행정부에서 이 영역을 줘가지고 연구 영역을 이제 이렇게 보고서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심스러운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승근 관장이나 신재란 소장님이나 김구현 예. 대표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그게 이제 뭐 한국 화단에서는 그게 눈여겨보지 않고 그렇게 왔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국회에서 입법 제안을 하고 우리가 한 서너 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해서 이걸 한번 이끌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일본도 못하고 중국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택방장이 그렇게 최초의 그 아세아에서 개최되는 공신력 있는 전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맞고요. 또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축구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험을 시작한다.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축구권을 다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루게 되면 그 뒤에 이제 진짜 아까 얘기했던 감정, 네. 그다음에 이제 경매, 이 감정을 또 제대로 된 판단을 해줘야지 경매장에 이 작가 그게 또 공신력을 우리가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꾸 글로벌하고 우리 미술관이라든가 국제화 우리가 또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데 네. 이게 또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또 이제 이제 이 그림을 자산하기엔 등록협회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다 입속에 왜냐면 맞는 말이지만 작품 그림 하나에 누가 저거 1억이라는 거 인정합니까? 1,000만 원 인정 안 해주는데 그거를 또 이 사람은 돈을 자산으로 등재시킨다라면 그 양반은 돈인데 근데 그 그림을 누가 사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나쁠 리가 없는 게 국세청에서는 1억짜리 세금 때리면 그만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얘기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서로 개인적으로 해서 그 이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재판매권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게 정리가 안 되면 괜히 자살을 잡았다는 이 파가도 폭탄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폭탄 맞을 것 같아요. 세금에.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감정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이 지금 초국권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감정만 아니라 등록에도 왜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감정만 넣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작가는 자기 그림이 자기 돈이고 뭐 진짜 열정이고 거기에 재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재산으로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재산을 넣는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그게 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올 때도 없고 누가 사갈 사람도 없다 보니 보관도 어렵고. 근데 그거를 자산화하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등기부 등본상에 우리가 토지 소유주가 있듯이 이건 뭐 이순선의 이제 그림이다. 그러니까 그림인데 이건 내가 100호짜리가 10개인데 이거는 호당 얼마씩 해서 내가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세금을 나는 내가 등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보유세 재산세를 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겨요 사실. 네. 그것까지는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자산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왜냐면 그걸 이용해서 금융을 일으켜서 돈을 빼갈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게 작가들을 위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것까지 저는 이제 이게 초국권이 다뤄지면 그런 거를 더 이제 해서 원작가는 그런 걸 혜택을 주는 방법을 나중에 상의를 하려고 해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 주식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종이지 돈이냐, 그걸 판매할 수 있느냐,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주식이 경영권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에
호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술시장에 있어서 이게 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금값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술에 대한 개량을 과연 이 주식시장처럼 등기화시킬 수 있느냐, 주식권화시킬 수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네. 이런 철학이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유력한 한 집단이 카르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네. 그래야지 작가들이 우선은 자기 그림이 내가 1000점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그렇죠. 등록비만 해도 한 몇천만 원 제가 어떻게 그 등록을 해요? 그 법원에다 등록한다고 해서 그 그림이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그림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이제 깊이를 모르고 그냥 추구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 지금 아까 그 감정을 말씀하셨지만 경매부터 줘야 돼요. 이게 소통이 되면 그러니까 자연적인 시장의 금액이 형성이 되면 그렇죠. 그냥 누구나 그림을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렇죠. 뭐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기망이 400을 하지만 이거 그냥 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소통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경매장에 자의에서 분위기 만들어서 금액을 올려놓고 그게 최고의 작품이냐 하다 보니까 네. 더 이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역시 그 이순선 회장이 단순한 이 추구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도 있고 또 그 감정을 그 소통하고 있는 그 경매 시장 이 자체의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네요. 이 세 가지를 다 담아서 이야기가 시작돼야 완성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어려운 얘기지만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회장님이 어떻든 선장이 있어야 이 함선이 지나가는 거니까 항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궁극인 그렇습니다. 경영자가 있어야 돼요. 네.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미술 작품에 대한 이제 추구권 입법 제한을 하는 거는 뭐 국민 청원의 힘을 받아야 되겠죠. 저희가 노력하고 또 이제 저희의 공감의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 또 설득하고 또 그게 또 미술인들의 발전과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계속 저희도 홍보하고 알려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어려운 관계에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시간이 빡빡한 관계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게 이제 또 이제 21대 국회의원 어떤 분이 이제 또 이걸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계속 저희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이걸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옆에서 많이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